자, 정문일침입니다. 자, 삼성생명 한번 볼게요. 삼성생명. 자, 연봉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생명. 자, 제가 쭉 한번 당겨볼게요. 쭉 당겨보면, 이 당시에 삼성생명이 이렇게 지지하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 당시에. 이렇게, 그죠? 쭉 당겨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지하장이 서로 교차했던 지점이다. 그게 9만원대에서 95,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번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눌렀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때는 이제 올라가 보려고 했었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우상향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죠. 이렇게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이 지점을 깨면서 떨어지고 쭉 왔다가 여기서 그죠? 반등했잖아요.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대인 9만원대와 95,000원대 그죠? 그 사이에서 걸려들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들어오는 거죠. 한눈에.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보면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레벨을 한번 높여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지하장이 또렷하게 보였었죠? 이렇게 한 12만원대에서. 그래서 이때 시도 한번 했는데 깨놓고 걸리고 깨놓고 걸리고 그죠? 일단 올렸다가 지지를 못하고 다시 꼭지를 만들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추세선만 대추세만도 그 자리만 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면 64,700원과 꼭지였던 13만원대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한 중간보다도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약간 처져 있다는 거죠. 뭔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자, 연봉을 보면. 자,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이죠? 이제 월봉에서는 이 부분이, 그죠? 한눈에. 이제, 이게 한눈에 이게 보인 게,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에 하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모습들인 거죠? 이렇게.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거. 이게 대추세, 우상향으로 갔던 대추세가 결국에는 월봉에도 잡힌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보다시피 삼성생명의 주가는 이렇게 가고 싶었었을 거예요.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잘 지켰잖아요. 지나간 걸 보게 되면 어때요? 뚫어놓고 올렸다가 뚫어놓고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를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양음 나갈 때 이 항목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했던 시도까지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주가를 올려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안착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착을 못하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소파동에서 올라오는 흐름조차도 깨고 반등하고 그죠. 그때부터 떨어지고 살짝 걷었다 윗골이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니까 양봉 나서 부딪히고 그 뭐죠 반등했다.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파악이 되시겠죠. 이런 식의 논리가. 그러면 이제 올라온다면 8만원대 저항값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자리. 그러면 이놈이 삼성생명의 주가가 간다면 올라서 뭐 이렇게 부딪혀서 그죠? 이 흐름선을 추세선을 일단 뚫고 그죠? 뚫고 뭔가 지지에서 안착이 돼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희망이 있겠지만 이제 얘는 이 흐름 있죠? 이 추세마저도 지금 힘들다 그죠? 현재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길 넘어가야 되고 그럼 같이 겹치는 자리가 여기가 되죠. 지지하장까지 겹치니까 이 자리는 쉬워 보이지 않죠. 당장은. 그러니까 올려놓고 안착이 되냐 아니면 저걸 계속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줄을 긋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갔죠. 그리고 채널을 그렸죠. 제가 그죠? 자 그러면 그 동선의 비례한 만큼 빼볼게요. 그러면 뭔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자, 동선의 크기가 그죠? 그럼 이쯤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이거에 맞추는 거죠, 이거요. 그러면 이쯤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딱 맞죠? 딱 맞죠? 이게 파동의 진폭의 반등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꼭꼭 찾아보면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써먹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올라왔던 8만원대 저항,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깬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만큼 되게 크게 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진폭의 크기가 나왔을 때 뺐죠. 근데 이거는 깨지지 않고요. 이런 게 아래 꼬리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는 이게 꼬리로 남거든요. 그 지나간 차트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맞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균형이 안 보여요. 이쪽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보나 어느 정도 차트를 봤다 하더라도 저걸 보정을 못 해줘요. 아랫꼬리의 개념과 윗꼬리의 개념을.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주가는 여기 갇혀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이고요. 폭에 대한 진폭에 대한 반등 자리이고, 위에 올라오면 추세와 지지하장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 8만원과 이 자리, 오늘 저가였던 64,000원대가 지금 현재 갇혀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게 월봉까지예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쭉 한번 볼게요. 다시 당겨볼게요. 뭐 이 그림은 주봉에서는 그냥 딱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좀 더 당겨볼게요. 데이터 값이 더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데이터 값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당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그거였었잖아요, 지금. 그죠? 좀 전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 8만원대하고 이 자리 올라오는 이 그림의 추세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어때요? 여기 좀 남았죠, 반등의 폭이. 내려온다면 여기가 될 것이. 이렇게 가면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져도 의미가 있을 것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 자리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를 딱 봤더니 거기서부터 집중적으로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저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문일침의 선에서 그 흐름단가 추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여기가 누구며, 여기가 왜며, 어떤 이유가 있어서며, 그 다음에 주체의 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거죠. 지금 삼성생명이라는 주식은 어떤 주체였다. 이게 금방 얘기했지만, 아까 그렸던, 그죠? 예, 그렸던, 예, 진폭의 폭에서의 어떤 반등할 수 있는 이유와 자리였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자리예요. 있고, 파악을 해봤더니, 여기 주체가 있더라. 그 주체를 가만히 봤더니 외국인은 파는 쪽이고, 그런데 사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서 올렸기 때문에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관이 지금 이 파동을 이끌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끌지를 잘 모르겠지만 8만원대까지는 올라와서 여기서 꺾느냐 더 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얘네들도 이 부분에서 샀던,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이거. 그죠? 이거는 뭐, 다른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같이 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체 평균 단가를 따지면 중간쯤에 올라와야 될 또 이유도 있지만 여기 거래가 더 많았죠, 이쪽 부분이. 그쵸? 그럼 조금 더 올라와야 되죠? 그런 이유를 따진다 하더라도 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소지가 있는데 지지와 저항이나 그런 지점들까지 어쩌면 의미가 있는 자리까지 갔다가 꺾이거든요. 거기 뚫던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서 저항값까지가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나갈 때는 저항값이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적 고점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꺾었다가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가 날 때 이런 기준을 갖고 여기를 설정할 때는 있겠죠. 뭐 기타 등등 반대로 뭐 이렇게 파동을 그렸던 진폭폭만큼 올려서 그려서 거기를 기술적으로 자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도 내려온다 그러면 단순히, 그죠? 여기서 들어갔던 인풋의 돈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얘네는 아직 샀던 이 물량을 다 털지, 조금은 이게 손절이 아니라 이익 실현의 구간을 들어 여기서 샀다는 입장이라면 그럼 얘도 반 정도가 왔을 때 어때요? 깨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 물량을 뭐예요? 이 물량을 고스란히 도루묵대죠, 올려놓은 거를. 그러니까 얘들은 내려와도 지켰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파동이 단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유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가 하나가 등장하고, 그죠? 주체가 어떤 식의 흐름과 전에 있던 전체 평균 단가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전에 내려왔던 저항값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만약에 여기 가서 뚫으면 뚫을 수가 있고, 걸리면 그때부터 하락이 또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문을 치면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지지를 잘 하다가 돌아서서 저항이 돼서 이렇게 부딪혔다가 안착에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질 때 대추세인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등 났을 때,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있었을 때, 이 대추세가 있을 때 제가 이걸 항상 조심하자 얘기 진짜 많이 하죠. 특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조차도 못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8만원대의 지지와 저항과 올랐을 때 부딪혔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어때요? 고가가 낮은 일봉에서도 이렇게 추세하고 결합할 수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부딪힌다면 이런저런 되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생명의 주가는 소폭이나마 여기 밀린다 하더라도 중간값인 얼마 가격으로 얘기하면 68,000, 한 400, 여기 68,200원 이 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얘는 8만원까지 반등의 시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깨져서 저항으로 바뀐다면 뭐 밑으로 더 내려가든지 소폭이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다만 기술적으로 이 자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폭의 어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살짝 깨더라도 이거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올라오면 이게 아랫골이 남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삼성생명의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정문일침에 말하는 이 가격, 그죠? 어떻게 해요? 아까는 제가 여기를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를. 그거는 이제 단순히 추정했을 때 이 부분, 여기서 산 거하고 계산해서 이거지만 이 단가, 이건 뭐예요? 전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매수한 세력들이 이미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이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끝난 상태에서 뭐 흐름 단가 추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다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를 지켜야 되겠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매물이 돼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한 주식은 정문일침이 말하는 단가, 평균 단가 추정치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맞는다고 하는 개념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 삼성생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8만원대까지 파동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정문일침이었습니다.